우리 사회에선 사고 혹은 이슈가 터지면 가짜뉴스가 시작되고 이는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사례는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포항대지진의 가짜뉴스 등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얼마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연관해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짜뉴스란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특정 세력이 정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는 사건이 알려진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며 유명인 등장에 인파가 몰려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면서 외국에 체류 중이던 유명 배우나 유튜버들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떠돌던 많은 가짜뉴스들은 경찰청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박재성 교수는 가짜뉴스는 오히려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원활한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가짜뉴스 생산으로 인하여 유족의 2차 가해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한 현재는 정치적 문제와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가짜뉴스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럼 이런 가짜뉴스를 사람들은 왜 찾아보고 또 읽고 믿게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불안과 남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두 축이라고 말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일반 대중과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가 폭증한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불안감을 경험하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데 이때 가짜뉴스도 정보로 인식해 의심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만연하게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 조금 알 것 같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울 때 가짜뉴스 홍수 시대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던 적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저 이론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언론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인 만큼 더더욱 정보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얻게 되는 입증되지 않은 뉴스를 믿지 않고 냉철하게 신뢰할 만한 정보와 교차 검증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